안녕하세요, 최일입니다. 오늘은 11월 8일인데 11월 9일자 지금 자료를 찍고 있습니다. 일요일인데도 좀 공부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좀 하루 일찍 찍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뭔가 하면 경제지표 공부에 참고할 만한 도서 있을까요?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제가 한 15년 동안 내내 강의하면서 받아왔던 질문인 것 같아요. 경제지표 공부 참고할 만한 도서가 없으니까 이제 이 질문을 한 거겠죠. 근데 사실 어떤 책을 보냐보다 이 책을 왜 보냐가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경제는 실물 경제가 있고 금융 경제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하나는 생산 경제가 있고 그것이 교환되는 교환 경제가 있죠. 생산, 소비, 수출입에 관심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 커머셜 뱅크라고 해서 상업은행에 있는 사람들 이쪽에 좀 관심이 있죠. 이쪽 부동산, 원자재, 금, 은, 주식, 채권, 외환 이런 부분들은 IB라고 해서 투자은행에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들은 주로 이제 여기에 있죠. 여기 현재 집을 사야 될까요? 현재 주식을 사야 될까요? 현재 앞으로 금리가 더 떨어질까요? 금 가격은 오를까요? 가 이제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책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가 하면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래서 생산이 어떻다, 그 다음에 소비가 어떻다, GDP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죠. 이것이 실제 투자랑 완전히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약간의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유를 좀 우리가 알기 위해서 뭘 봐야 되는가 하면 목적 의식적으로 책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자료는 뭐냐 하면 자료는 봐야 되는 거 이거죠. 우리가 목적은 이거지 않습니까? 미래 벌어들일 현금 흐름을 할인을 해야 된다는 거고 뭐 수백 번 수천 번 얘기를 한 부분들이죠. 결국은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뭘 봐야 되는가 하면 경기와 물가와 금리를 봐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제학 책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가 하면 경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물가와 금리는 굉장히 적게만 터치해요. 그래서 사실 중요성에 비해서 실제로 비중이 되게 적은 거죠. 저는 책을 쓰면서 많이 하고 싶었던 것이 경기와 물가와 금리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쓰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배분을 했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좋은 책이 도대체 뭐가 있냐? 좋은 책 있습니다. 좋은 책은 뭔가 하면 알기 쉬운 경제지표 해설이라고 하는 책이고 책을 쓴 사람 누군가 하면 한국은행이죠. 자,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한국은행? 신뢰할 수 있겠네. 공신력이 있겠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알기 쉬운 경제지표 해설. 한국은행이 썼는데 알기 쉽다고? 알기 쉬울 리가 없죠. 그리고 책 페이지가 적을 리가 없죠. 페이지가 이제 이 정도쯤 되는 책이고 총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가 되는가 하면 500페이지는 안 되네요. 470페이지 정도쯤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읽기 싫은 경제지표에 대한 책이고 해설도 별로 아니에요. 그래서 아닌데 공부를 하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에서 구멍이 난 것은 아닐까? 빠진 부분이 있진 않을까? 그런 것을 좀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을 막아주는데 되게 필요한 부분들이 이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공부한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부터 시작해서 뒤에까지 공부를 하는 거 이건 뭐 제가 대학생이나 하면 그런 짓을 할 거고 시험에 나오면 이제 그런 짓을 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책을 뭐처럼 보는가 하면 여기 이제 책상에 꽂아요. 책상에 꽂고 뭘 하게 되는가 하면 이제 이런 일이 발표가 됩니다. 자, 매월 초가 되면 ISM 지수라고 하거나 경기선행 지수 혹은 재고순환선 이런 지수가 발표가 되죠. 10일 전후가 되면 OECD 경기선행 지수 이게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매월 초가 되면 물가 지수도 발표가 돼요. 그럼 금리는 매일 발표가 되죠. 그때 책을 해서 꺼내서 찾는 겁니다. 즉 뭔 뜻인가 하면 이 책은 공부한 책이 아니에요. 사전이에요. 사전을 외우는 짓은 하지 않죠. 사전은 찾습니다. 제가 아주 잠깐 이화여대라고 하는 곳에서 겸임교수를 하면서 학생들하고 이제 수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시험은 항상 오픈북이고 항상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들고 와서 이제 시험을 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실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환경도 동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 갑자기 섬 날아가서 모든 걸 다 외워서 시험 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사전처럼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자, 사전처럼 공부를 하는데 이 책이 있고 이 책은 한국은행에서 만들었는데 한국은행의 목적은 책을 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팔 생각도 별로 없어요. 다만 많은 사람이 봐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PDF 자료도 있고 그 다음에 책도 있습니다. 책은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책 가격이 7,000원이 안 될 거예요. 책 가격이 안 나와 있는데 뭐 쿠팡 같은 데서 검색을 하시면 7,000원도 안 되는 부분에 이제 책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PDF 파일도 있고 책도 있는데 저는 굳이 추천을 한다면 사시는 걸 추천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 보면 안 쓰게 되거든요.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되기 때문에 책상에 꽂아두면 아 내가 이 책을 샀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보게 되죠. 그 다음 책이 이제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게 되는가 하면 여기 이제 차례라고 해서 목차가 있어요.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차례, 목차가 제일 중요하죠. 목차. 자, 지금부터는 이제 쭉 나중에 보시면서 이제 하시면 되는데 뭐를 봐야 되는지 제가 찍어 드릴게요. 자, 이 책 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봐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 경기 판단해야 되죠. 그래서 앞 페이지는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이고 실제로 투자 의사결정하는 데는 거의 중요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분석하고 채권시장 분석하는데 GDP 분석이 못해도 아무런 대세에 지장 주지 않아요. 우리는 GDP라고 하는 것이 측정되기 전보다 앞으로 GDP가 늘어날지를 사전에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기 자료들이 쭉 있고 우리나라 고용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좀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건 이거 중요하죠. 자, 98페이지 98페이지는 다 봐야 되죠. 98페이지 100, 105, 116 이거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 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쭉 넘겨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뭘까요? 그 다음에 물가 봐야 되죠. 물가. 물가. 그래서 228페이지 보는데 여기는 다 볼 거 없고 개념에 대해서 보는데 10-1, 10-2 그 다음에 10-3 계산할 필요 없고 작성 방법 우린 몰라도 되죠. 우린 결과물만 알면 되니까 10-4, 10-5 그 다음 투자를 하면 우리가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게 시가총액 11-2 그 다음에 무작위 중요하죠. 11-4 그 다음에 11-5 11-6 알 필요 없고 11-7, 11-8 요거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이제 또 알아야 되는 것이 금리에 대한 지표 알아야 되고 환율을 알아야 되니까 여기서는 환율은 16-2 아시면 돼요. 16-2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것이 금리 이제 알아야 되는데 금리 17-2 17-2 그 다음에 17-3 17-4 17-5 그 다음에 17-6은 뭐 아시면 좋고 뭐 몰라도 대세지 안 주고 17-7 그 다음에 경제통계 시스템 이코스 이용 방법 436 요거는 앞으로 이제 데이터를 한번 써보시겠다거나 하신 분들은 요거 보시면 이코스 DB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이제 아시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1일입니다. 자, 11월 1일이 되면 뭐가 발표될까요? 경기지표가 발표가 되겠죠. 경기지표가 발표가 되면 우리는 100페이지를 찾아야 돼요. 100페이지를 찾으면 경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경기. 자, 경기는 뭐냐 하면 쭉 자료가 나오고 제일 중요한 건 항상 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쭉 나올 필요 없고 그림 나오고 경기 순환이라고 돼 있죠. 경기 순환 과정 돼 있고 경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경기는 파도와 같이 순환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에 경제성은 10%, 요즘에 6%, 4%, 3%, 2%. 그러니까 경기를 하나의 트렌드로만 보는 거죠. 경기는 파도와 같이 순환하는 겁니다. 순환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저점이 있으면 고점이 있고 고점이 있으면 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는 순환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의 방향으로 보기 때문에 아, 이 나라 망했어 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는 순환한다. 순환하는 주기는 쭉 보시면 여러 번의 조사를 했는데 평균적으로 확장이 31개월, 수축이 18개월 이 평균이고 제일 평균적으로 뭔가 하면 49개월이니까 4년 정도 좀 걸려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한 바퀴 삥 도는데 4년씩이나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1년 동안 어떻게 될까요? 올 1년 동안에 상저하고 상고하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맞진 않다는 거죠. 4년 동안에 한 3년 정도쯤 고하고 1년 정도 좀 저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올바른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확장의 기간과 수축의 기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장의 기간과 수축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경기 예측을 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힘들다. 그래서 경기가 순환한다는 사실과 순환 주기가 생각보다 길다는 사실과 순환 주기가 항상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고점과 저점을 맞추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이 사실을 보는 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보면 49개월이지 않습니까? 평균 투자를 한 4년 정도쯤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른 의사결정일 수가 있겠죠. 왜? 시장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경기 심리지수가 있고 이 자료 나오죠. 무지하게 중요한 표죠. 한국은 한국은행에서 조사를 하는데 미국은 뭐라 써놨습니까? ISM이라 써놨죠. 일본 써놨고 독일 써놨고 프랑스 써놨죠.
그러면 미국에서 왜 ISM 지수를 보겠습니까? 이래서 이 지수를 보는 거죠. 자, 자료를 본다. 매월 자료를 발표하니까 우리 매월 트래킹을 하는 거죠. 그 다음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계산을 해서 50 넘어서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한국은행은 이런 자료를 보내요. 이런 자료. 그 다음에 자료를 볼 때 변화의 방향을 판단하기 위해서 전년동월비와 전월 대비를 본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구나.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수없이 많은 박사들이 수십 년 동안 걸쳐서 자료를 만들었으면 이렇게 보는구나는 사실을 아시면 돼요. 그 다음 보면 한국은행, 일본 내각부가 여기 보면 컨퍼런스 보드 이게 있죠. 여기서 만드는 자료가 이제 우리가 보는 그 경기에 대한 판단 자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표만 알면 이렇구나,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목적 의식적으로 하시면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자료를 보시면 되고 다른 거 자료 보실 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자료들, 주요국 자료들 표를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게 공부가 재밌어집니다. 그 다음에 경기 동향을 위해 자료를 보는데 개별적인 지표를 바라보는 것들은 뭐가 있고, 그래서 당일 표가 있고, 이게 뭐 생산이 있죠. 출하지수, 재고지수, 통계청에서 발표한다. 이렇게. 건설 같은 경우는 건설 수주액, 건설 기성액, 그 다음에 이런 자료를 보고 판단한다. 경기 종합지수가 이제 경기 선행지수 있죠. 경기 선행지수, OECD에서 자료 찾는 방법 써놨죠. 요거 보고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OECD는 CLI의 움직임에 따라서 경기 국면 4개로 나오는데,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죠? 제가 책에 썼습니다, 이거. 요게, 요런 자료들을 보고 제가 참고로 삼아 쓴 거죠, OECD. 자, 이 지표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 표까지. 그럼 요까지는 뭔가 하면,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이런 자료를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자, 그럼 다시 목표로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물가가 있고, 그 다음에 금리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물가와 금리에 대한 자료는 빼고,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 뭐 이런 자료들도 뭐 괜찮은 자료들이긴 한데, 일단 넘어갑시다. 자, 쭉 자료가 나오면, 금리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신용 스프레드 268페이지 있죠. 신용 스프레드 268페이지. 자, 신용 스프레드에 대한 자료가 있죠. 신용 스프레드는 투자 위험이 서로 다른 더 증권에 대해서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익률 간 차이를 말하며 무위험 수익엔 국채 수익률과 차이로 나타난다. 여기 중요한 말 나오죠. 통상 신용 스프레드는 뭐고, 신용 스프레드가 높다는 것은 우려로 투자자들이 싸게 살려고 하는 거다. 신용 스프레드는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 확대 또는 기업 구조 이슈 등으로 신용 경계감이 커질 경우에도 확대될 수 있다. 써놨지 않습니까? 이거에. 이런 거 보고 제가 공부를 한 거라는 거예요. 그 채권 시장에서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은 하여튼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채권에서 듀레이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통 표면금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브라질 표면금리가 얼마다라고 말을 하는데 프로페셔널들은 그런 자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듀레이션이 얼마냐, 앞으로 그 나라 그리고 경기와 물가가 하락할 거냐, 그런 자료를 보는 거죠. 그래서 자료들이 여기 이제 있습니다. 여기 신용 스프레드 있고, 지금 재정 수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자료들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민주당이 어떻다, 공화당이 어떻다, 재정 수지가 어떻다더라, 그럼 이런 자료 찾아보시면 돼요. 280페이지. 찾아보시면 이게 바로 쌓여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안 쌓이죠. 환율을 표시한 방법이 있고, 환율 시장의 단기 변동, 장기 변동,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왜 요즘에 원화가 강세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자료를 보시면 공부가 재밌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라는 것이 있고, 리스크 프리미엄 자료가 있죠. 그 다음 맨 마지막 이거 436페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경제 통계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경제 통계 시스템 언제 만들어졌는가 하면 2004년 1월 달에 만들어졌어요. 제가 이 자료가 만들어지고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제가 제일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코스 DB가 만들어졌을 때입니다. 이코스 DB. 이코스 DB가 2004년 1월 달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2005년도부터 강의를 했는데, 이걸 2005년도에도 제가 이 자료를 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했고, 2010년도, 2015년, 2020년도도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아는 사람들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료를 봐라 라고 얘기하면 M2 증가를 보고, 이런 지표를 볼 때 최근에 10년 동안 자료가 어떻다, 이런 자료를 보지 않아요. 이런 자료를 보지 않고 그냥 최근 몇 달 동안 어떻다더라, 이런 자료를 보는 거죠. 그래서 자료는 어느 정도쯤 되는 걸 봐야 되는가 하면, 보통 최소한 10년, 15년 정도쯤 되는 자료를 갖다가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의 흐름들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진위 개수가 어떻다, 한국의 빈부격차 어떻다, 이런 자료들도 사실 여기 다 있고, 이 지표는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100대 통계지표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정말 이 지표를 잘 보는 것들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이해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물론 해외 자료가 해외 자료가 최근에 제가 더 많이 얘기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자료를 활용하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하고 통계 자료 검색을 어떻게 하고 내부 자료를 어떻게 보고 이런 자료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지표를 공부를 하면서 제 투자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면서 이제 수익률도 훨씬 더 좀 안정화가 됐고 이런 자료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런 통계 시스템 자료들을 갖다가 보시면 여기에 New라고 뜬 게 있어요. New. 지금은 별로 뜬 게 없는데 오늘 지금 일요일에서 그렇구나. New가 떠 있거든요. New가 떠 있단 말은 새로운 지표가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럼 그런 지표를 보면서 한국은행에서 만든 통계 지표 요것들을 하나씩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표를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죠. 예를 들어서 이거 뭐 할 얘기가 좀 더 있긴 한데 여기 들어와서 지표들이 있어요. 그럼 이 국제수지를 써놨지 않습니까? 국제수지. 그럼 PDF 파일을 여시면 국제수지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뜹니다. 자, 만든 사람 있죠? 그래서 한국은행에 이제 김동준 팀장님이라는 분이 있고 한국은행 자료를 만들었고 경상수지는 어떻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품수지는 어떻고 이런 써놨죠. 이렇게 국제수지가 어떤데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그 다음에 보는소득수지 뭐 써놨지 않습니까? 이거 봐도 참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지표를 이런 책이랑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돼요. 그러면 경상수지를 볼 때 한 달치를 봐야 됩니까? 1년치 누적을 봐야 됩니까? 안 그러면 12개월 연속된 자료를 봐야 됩니까?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면 환율은 어떻게 되고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고 채권시장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공부가 굉장히 재밌고 밀도 있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하고 싶은 파트는 뭐 있는가 하면 경제표 공부에 참고할 만한 도서 있을까요? 재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영양가가 아주 풍부한 책이에요. 그래서 알기 쉬운 경제표 해설 정도쯤 되는 것이 있는데 책으로 사시고 그 다음에 PDF 파일로 이제 가지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PDF 파일 갖고 계시면 Ctrl F 눌러서 경상수지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경상수지라고 검색을 하면 이제 우리가 경상수지 관련된 자료들이 어디 있다. 경상수지가 흑자인 부분들은 뭐 떴다 저떴다 뭐 이런 자료 나오죠. 그리고 쭉 자료가 나오고 뭐 이런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이건 환율과 좀 관련돼 있으니까 환율 이렇게 누르시면 환율된 파트들이 쭉 나와서 환율이 이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다 뭐 이런 자료도 다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좀 영양가가 높은데 재미는 좀 없어요. 그래서 사전처럼 찾아서 보시면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를 위주로 보시면 되는가 하면 항상 표와 그래프를 위주로 보시면 이 좀 재미없는 자료들이 좀 재밌어진다. 그 다음에 표에 나오면 빨리 넘어가지 말고 거기서 좀 잠시 머무르시길 바래요. 그래서 머무르면서 이런 자료를 왜 만들었을까 또 생각해보고 이 지표가 그래서 좋단 말이야 나쁘단 말이야 뭘 사라는 뜻이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좀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기 쉬운 경제표 해설, 알기 쉽진 않지만 정말 영양가가 높은 경제표 해설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천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